홍콩 주가 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40%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현재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원금 손실 예상 규모가 최소 3조 원 이상, 그리고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DLF 사태 당시의 피해액이 4천억 원대, 그리고 또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임과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 규모를 합쳤을 때 약 2조 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피해가 얼마나 클지 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고, 기간을 더 늘리거나 만약에 홍콩 H지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국내 5대 은행에서만 약 1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대 증권사에서는 2조 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만 이 13조 원어치가 팔렸다면 좀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겁니까? 일단 홍콩 H지수 ELS가 가장 많이 팔린 시기가 2021년 상반기입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던 시기였는데요. 이 당시에 정기예금 이자도 1% 수준이다 보니까 이 은행에 ELS가 3% 넘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좀 권유했던 게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고, 또 추후 추가 상승까지 좀 점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어떤 하락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은행들이 ELS 판매 시에 떼어가는 이 선취 수수료가 0.7에서 1% 내로 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ELS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 상품을 팔면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가입니다. 근데 가입 당시 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런 소비자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좀 안내받고 투자했다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대영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60세 유모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을 통해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넘게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거액을 투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낙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한은 큰 신경 쓰실 거 없고 전적으로 국민은행 팀장님에 의존을 하게 됐던 거죠. ELS는 기초자산 지수가 만기 때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녹인형처럼 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지난 2021년 초만 해도 12,000선이었던 H지수가 중국 경기 악화로 3년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20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은행 물량만 15조 8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주가 조작과 사전 매매, 사익 편취 같은 사건 사고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증권업계는 ELS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자 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ELS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인데다 불안전 판매가 아닌 이상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판매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손실만 발생하면 불안전 판매로 매도하는 세태에도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 여부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상품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각자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네, 좀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좀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외에도 이 투자 성향 분석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ELS는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질문들에 금융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다 답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 투자 성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은행 직원들이 이러한 질문에는 이러한 답을 골라야 된다라면서 좀 개입을 했다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상식이고 이거를 하는 거다 하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 하면 가입을 못해요,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한 거죠. 네, 지난 2020년 이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ELS 판매까지 금지하려다 은행들 반발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금감원위에서 따져보면 좀 불안전 판매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들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에 좀 상품 판매 과정을 다 녹취를 하는 등 이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완벽하게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AI가 기계적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답을 형식적으로 좀 녹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ELS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률 안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새 상품으로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새로운 불안전 판매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상환을 빨리 될 수 있고 금리를 이제 높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매칭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손실만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 수수료 부분이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런데 이 불안전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입증을 하기 쉽다는 문제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 DLF 불안전 판매 이슈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ELS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불안전 판매 입증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약에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가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 소지가 좀 명확할 경우에 최대 80%까지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과해 왔고요. 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경영진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로까지 좀 번질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피해냐 아니면 단순 투자 손실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금융상품을 팔고 수수료는 챙기면서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린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빨리빨리 어디에 사인하면 되죠를 외칩니다.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